안녕하세요. 신디록의 신디입니다. 왜 명품들은 화장품을 만드는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에르메스 길드릭이란 책이 있었어요. 11년도에 발간된 책이고 이 사람이 이제 노숙자에서 에르메스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VIP들만 가질 수 있다는 그 버킨백을 구해서 이베이에 올려서 팔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본인의 성공담을 이제 책으로 쓴 게 에르메스 길드릭이란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이베이에서 올려서 팔다가 에르메스 버킨백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에르메스 길들이기 라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에르메스의 마케팅 전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카프부터 사야 되는 거죠. 처음에 가방 달라고 하면 에르메스는 가방을 잘 주지 않아요. 지금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들은 굳이 벌킨백이나 캘리백이 아니어도 가방을 먼저 팔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신발을 사던 스카프를 사던 지갑도 거의 가방값이죠. 지갑도 한 200~300만 원씩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갑부터 사기도 애매하긴 가격이긴 한데 그래서 우선 제일 싼 스카프부터 사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가방부터 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렴하다고 해도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미니백 싼 게 한 350, 그다음에 이제 가든 파티가 한 450부터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접근성이 있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르메스 길들이기라는 책에 보면 우선 먼저 단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프부터 사서 우리가 단골이 된 다음에 이제 벌킨백이 이제 오면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순번이 됐어. 그러면 컬러가 왔어.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면 돈을 지불하고 사면 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가방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에르메스의 이제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에르메스는 사실상 앰버서더나 셀럽 활동 광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에르메스의 길들이기인데 에루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그러면 화장품은 왜 만드는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향수, 립스틱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라인들을 펼치는데 샤넬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굉장히 막강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라인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향수와 립스틱 정도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에르메스 길들이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샤넬이나 루이비통 가방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립스틱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수도 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회 초년생이다. 그러면 월급을 받았어요. 가방이 내 월급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방은 살 수 없지만 적어도 작은 립스틱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타치를 부려서 향수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드의 사회 초년생들이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어느 정도 브랜드에 입문이 되어 가다가 커리어가 쌓이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사의 스카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가방, 신발 이렇게 브랜드의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등 뭐 최근에는 프라다에서도 화장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방보다 접근성은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작은 사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작은 사치가 불황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생활 위기 속에 립스틱 효과라는 말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향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도 스몰 럭셔리 해서 고가의 브랜드 네이밍을 가진 향수나 이런 제품들 그 매출이 많이 상승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 그 말씀드렸지만 루이비통이 신세계 본점이 5층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뷰티하고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하나의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를 부리는 거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브랜드에 점점 가까이 입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방도 들어볼까? 아니면은 뭐 스카프도 매볼까? 이러면서 브랜드 확장을 해가는 거죠. 저도 샤넬 가방, 에르메스 가방, 프라다 가방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샤넬 향수 그리고 프라다 립밤, 에르메스 향수 정도는 저도 갖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프라다에서 컬러 립밤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명품에서 나왔으면 또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좀 살짝 퀄리티는 실망스럽긴 했어요. 립밤인데 사실상 보습 효과는 그렇게 없고 근데 이제 컬러가 예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런 컬러인데 발라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립밤인데 컬러 옅은 느낌 나는 이런 컬러입니다. 그런데 보습력은 딱히 다음에 이거를 또 구매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렇게
리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만도 따로 팔아요. 그런데 이 리필 가격이 맥에 그냥 케이스까지 주는 립밤 가격이라서 저는 다음에 선택을 한다면 그냥 맥에 립밤을 살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왜 에루샤 명품은 화장품을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 최근 현대인의 우울증은 사치를 못 부려서라고 해요. 소비 심리를 이용해서 이 에루샤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걸고 이런 작은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작은 사치를 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심리적 위안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